자, 우리 앞서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기본형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이제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이동된 모습을 좀 볼 차례인데,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해볼 차례인데, 자, 옆에 있는 함수식과 비교를 좀 하자면 이 함수식에 x 대신 x-m, y 대신 y-n 대입하면 이 함수식 나오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저 옆에 있는 우리 잘 알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의 방향으로 m만큼 y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된 걸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정의역, 치역, 점근선 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선 우리 x축 방향으로 또 y축 방향으로 동시에 평행이동 고려하면 자, 좀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단계적으로 x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죠. 왜냐면 이 식에 x 대신 x-m 대입하면 자, 이 식 나오니까요. 그렇게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정의역부터 한 번씩 파악을 해나가 볼게요. 함수식을 봅시다. 진수가 지금 x-m인데 진수가 양수이기만 하면 이 함수의 값이 정의되니까, 자, 이 부등식의 해 생각하며 x값이 n보다 클 때 이 함수 정의되고, 정의역에 대해서는 n보다 큰 실수의 모임이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진수가 양수일 때를 생각하면서 이 함수의 정의역 생각이 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함수의 치역, 점근선에 대해서는 그래프의 모습 생각하면서 대답해 줄 건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앞서 말했듯이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된 거니까, 자, 지금 보고 있는 곡선이 좌표 평면상에서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이동된 게 이 함수의 그래프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m의 값에 따라, m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이동 방향은 달라지겠지만, 자, 평행이동 뒤에 곡선의 모양 달라지지 않으니까 이 함수의 그래프도 이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은 같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또 한없이 가까이 가는 직선이 있을 텐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x는 0이라는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졌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곡선 자체가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된다면 그 평행이동 후에, 자, 이동된 곡선은 이제 x는 0이라는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지진 않을 것이고, 그 곡선이 이동하는 만큼 점근선도 이동한다 생각해서 x는 m이라는 직선에, 자, 이 함수의 그래프가 한없이 가까워질 것이다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지수 함수의 그래프에 평행이동 공부할 때처럼 곡선이 이동될 때 점근선도 따라 이동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옆에서 보는 그림과 모양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래프가 위로도 아래로도 끝없이 뻗어나갈 거예요. 밑이 0과 1 사이든 밑이 1보다 크든 상관없이.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을 보면서 모든 실수가 이 함수의 값이 되겠구나, 이 함수의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자, 점근선에 대해서는 앞에서처럼 x는 m이라고 대답을 해주면 되겠어요. 이 함수의 그래프도 점근선을 가지는데, 자, 그 점근선이 옆에서랑은 달라요. 이렇게 보면은 정의역, 치역, 점근선 볼 때 옆에서랑 비교하면 정의역, 점근선은 바뀌었는데 치역은 같죠. 그러면서 정의역, 점근선이 여기 있는 상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수식에 x 대신 x-m이 들어오면서, 자, 그래프도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게 되고, 자, 그에 따라 정의역, 점근선 다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라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 로그 함수 관련해서도 그래프 그릴 때 여러분들이 아마 점근선의 위치 파악부터 하게 될 겁니다. 그게 편하기 때문에, 지수 함수의 그래프 그릴 때처럼. 자, 그러다 보니까 점근선 위치 파악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 이 함수가 정의되는 영역,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이죠. 그 영역이 끝날 때 점근선이 형성된다라 봐가지고요, 그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 영역은 진수가 양수일 때예요. 진수가 양수인 영역이 끝날 때, 즉 진수가 0이 될 때 점근선이 형성된다. 그래서 진수의 값이 0이 될 때를 생각해주면, 자, 그러면 점근선의 위치 파악하기 편해요. 그래서 로그 함수 관련해서는 진수를 잘 보면서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진수가 양수될 때 보면서 정의역 대답해 줄 수 있었다면, 또 점근선의 위치 파악할 때도 진수가 0일 때 보면서 점근선의 위치 파악해 줘도 됩니다. 자, 진수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그 그래프가 밑에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 좌표 알아낼 때도 진수를 잘 보면 되는 게, 진수가 1 될 때를 생각하면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자, 밑에 값에 관계없이 여기서도 진수가 1이면 로그의 값이 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 밑에 값에 관계없이 1,0이라는 점 지나겠다 그랬는데 그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진수가 1이면 이 로그의 값이 통째로 0이 되니까 밑에 값에 관계없이 x가 n 플러스 1일 때 y는 0 된다 그래서 자, 이 함수의 그래프는 밑에 값에 관계없이 n 플러스 1,0이라는 점 항상 지나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요 표시된 검은 지점의 좌표는 n 플러스 1,0이라 할 수 있겠어요. 자, 근데 이 점의 좌표를요, 수식 보면서 진수가 1 될 때 생각하며 좌표 값을 계산할 수도 있는 거지만 자, 저 옆에 그림으로부터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그래프 위의 모든 점들이 x축의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되면서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의 x좌표 값이 일제히 플러스 m 돼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른 점들과 함께 이 점도 똑같이 평행이동 되면서 x좌표가 플러스 m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평행이동의 관점에서도 점의 좌표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서요, 이 함수에 대해서는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잘 봐줘야 이 정보들 파악하기 편하다는 것까지 얘기해 봤는데, 이 최종적으로 옆에식 보면서 y축 방향으로의 평행이동까지 자, 접목시켜갖고 얘기를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 함수에 대해서 정의역을 또 생각해 보자면 진수가 옆에서처럼 양수가 될 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럼 x의 값이 n보다 클 때 이 함수 정의되겠으니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은 n보다 큰 실수의 모임이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함수의 그래프는 이 함수의 그래프가 좌표 평행상에서 위 또는 아래로 이동한 모습일 테니까 자, 그래프의 모양은 다른 게 없어요. 그래프가 이동하는 것뿐.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도 위로도 아래로도 끝없이 뻗어나갈 테니 그래프가 쓸고 지나가는 영역을 봐주면서 모든 실수가 이 함수의 값이 되겠구나. 자, 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점근선에 대한 얘기 해보는데, 자, 지수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대해 얘기할 때도 이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하지 않는 한,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그냥 x축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하면 자, 점근선이 그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함수의 그래프가 좌표 평행상에서 좌우 방향으로 이동이 없는 한 그냥 위아래로만 이동한다면 그 평행이동된 뒤에도 자, 이 곡선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직선의 위치는 변화가 없겠다라고 점근선에 대해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옆에서처럼 자, 점근선을 똑같이 대답할 수 있고요. 점근선의 위치 파악하기 자, 편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진수가 0 될 때 봐주면 좋다 그랬죠. 아,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영역을 자, 봐주면서 그 영역이 끝날 때 점근선 형성되네. 그러니까 진수가 0일 때 점근선 형성된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값에 관계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는 점 좌표 여기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좌표가 왜 이런지 보자면 자, 밑에 값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여기서 얘기했듯이요. 이 식에서 밑에 값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이면 이 부분의 값은 0이 되고요. 뒤에 플러스 n 달려있으니 자, 전체 식의 값은 n이 되잖아요. 아, 진수가 1일 때 y값은 그냥 n이 되니까 밑에 값에 관계없이 진수가 1일 때가 언젠가요? x가 n 플러스 1일 때요. 그래서 n 플러스 1, n이라는 점을 밑에 값에 관계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겠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는 게 지금 여기 이 곡선 자, 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된 걸 여기서 보고 있다 생각하면 그냥 이 곡선 위의 모든 점들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될 때 이 점 역시 똑같이 평행이동돼 따라가는 거니까 자, 이 점이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 된다면 좌표가 어찌 바뀌죠? y좌표가 플러스 n 되겠죠. 그렇게 이 점의 좌표에 대해 여기랑 비교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범위에 상관없이 밑에 값에 관계없이 이 함수의 그래프가 지나갈 점의 좌표까지 챙겨봤습니다. 자, 우리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인 예시를 좀 볼 거고요.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자,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실제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렇게 로그 함수의 그래프 관련해서 평행이동에 대한 얘기 기본적으로 해볼 거 해보고 그 다음에는 자, 실제 이런 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우리 어찌 그리는 게 효율적일지까지 자, 그 방법까지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우선 차근차근 이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 나와 있는 설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식을 보세요. 그리고 나서 이 y는 로그 2x 2를 밑으로 한 이 로그 함수의
식하고 식끼리 비교를 해보면 x 대신 x-1 들어가 있고 y 대신 y-2 들어가 있다고 식을 봐줄 수 있죠. 그러면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를 자,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그 다음에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 함수의 그래프 얻을 수 있겠네요. 그걸 그림과 함께 얘기해보자면 이 좌표평면상에 띄어진 검은 곡선, 자, 이 곡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다 평행이동되면 그때 그 점들이 늘어서서 이 붉은 곡선을 이룬다라고 봐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이 함수의 그래프를 이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 버전으로 봐줄 수 있다는 거고, 요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직선 x는 1입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은 직선 x는 0, y축이에요. 자,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평행이동되는 만큼 뭔가 점근선도 위치가 쉬프트 됐다라고 봐줄 수 있겠죠. 두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끼리 위치 비교하자면, 그래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x축 방향으로 얼마나 평행이동됐냐에 따라서 점근선의 위치도 그에 따라 평행이동되는 느낌으로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해보고 나서 이제는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 얘기할 건데, 우리 수식이 이렇게 주어지고 나서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라고 하면, 자, 직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로그 2x, 그 함수의 그래프가 평행이동 된 거니까 로그 2x의 그래프부터 그리자. 그리고 나서 이 곡선이 자 평행이동되는 모습 생각하면서 이 함수의 그래프 또 그리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좀 불편하기 때문에. 자, 그럼 어찌할 것이냐? 이런 로그 함수 관련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요. 자, 요 순서를 일단 따라가면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는데, 옆에 그래프의 모양이 어떤지 이 함수에 대해서 다 나와 있지만 우리 그래프의 모양 모른다 치고 함수 식범에 새롭게 그래프를 좀 그려볼게요. 요 순서에 맞춰가지고요. 자, 첫째로 뭘 하라 돼 있냐? 점근선의 위치부터 좌표평면상에 찍어보자는 건데요. 점근선의 위치를 어떻게 파악하죠? 수식을 보면서 진수가 0 될 때를 봐주면 됩니다. 여기 진수 x-1이 0 될 때가 언젠가요? x가 1일 때요. 그럼 직선 x는 1을 자 점선으로 그어요. 그게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점근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진수가 0 될 때 생각하면서 점근선의 위치부터 찍어요. 그리고 나서 기본적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지를 봐주자는 건데요. 이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똑같겠죠. 평행이동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함수의 그래프는 모양은 같대. 그냥 좌표평면상에 자리 잡는 위치만 다른 거니까. 자, 모양은 이 함수의 그래프를 본떠가지고 그리면 돼요. 이 1m한 로그 함수의 그래프가 점근선 기준 오른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려지는 거 다들 잘 알고 있을 테니, 자, 여기서 마찬가지 점근선의 위치는 찍어놨고 이미 요 점선 기준 오른편에서 그래프 이렇게 올려 그리면 되는데요. 그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대략적으로 잡아줄 수 있는데, 디테일을 추가하기 위해서 자, 그래프가 지나는 점까지도 한번 알아내서 그려볼게요.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알아낼 때 로그 함수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을 체크해주면 좀 수월할 수 있는데요. 먼저 축과 만나는 점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들어 이 함수의 그래프도 지금 요 점선 기준 오른편에서 x축 뚫고 지나갈 거 우리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x축과 언제 만나는지 조사해 볼게요. 수식과 함께. 그러면 y값이 0 될 때를 봐주면 되겠네요. 자, y값 언제 0 되죠? 밑줄 친 부분의 값이 -2 될 때요. 자, 그럼 밑줄 친 부분은 그 값이 -2가 언제 되죠? 진수가 2의 -2제곱일 때요. 자, x-1이 2의 -2제곱 4분의 1이죠. 자, 이럴 때요. 이럴 때 밑줄 친 부분의 값 -2 되고 y값 0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정식 해를 구하자면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고요. 이 x값은 y값 0으로 만든 x값이에요. 그러면서 함수의 그래프가 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알아낸 겁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는 4분의 5,0이라는 점 지날 거야 라면서 자, 점 위치 표시해놓고 축과 만나는 점 정확히 표시했다면은 이 점선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요 점 뚫고 올라가는 곡선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이렇게 잡아봅시다. 자, 이쪽으로 쭉 뻗어가겠죠.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본 거예요. 만약에 뭐 지날 점을 아예 안 알아냈다면은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뻗어갈지 저렇게 뻗어갈지 자, 좀 실제와는 많이 다른 그림을 그려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을 추가하자면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진수가 1 될 때 생각해도 편하다 그랬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진수가 1 될 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요 파트가 전체적으로 값이 0으로 날아가 버려요. 자, 그래서 y값 2 된다라고 진수가 1 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니까 진수가 1이 언제 되는지 그 생각해보면 x는 2일 때거든요. x는 2일 때
이 부분 값 다 날아가고 y값 2 된다라고 또 함수의 그래프가 지날 점을 알아내기 쉽다는 거예요. 요때 생각하면은. 그래서 2,1한 점도 지난다라는 건데 이 함수의 그래프가 자, 뭐 요만큼 1이니까요. 요 정도 가서 요 정도에 2,1하고 점 찍어 놓으면 애초에 이 점 찍지 말고 이 점 찍어도 요 점선에 하나씩 가까워지고 자, 그다음에 이 점 뚫고 올라가는 곡선 이렇게 그려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요 순서 따라가면서 자, 이 함수의 그래프 그려봤는데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법 방법 1이에요. 자, 그럼 로그 함수 관련해서 그래프 그리는 법 2가 옆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자, 이 방법으로 이 함수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보려고 좌표평면 띄워놨습니다만 우리 먼저 필기를 해놨기 때문에 공간이 없을 뿐더러 그냥 옆에 그려놓은 그림 보면서 간단히 언급만 할게요. 자, 이 방식에 대해서는 먼저 이런 식이 주어졌다 칩시다. 이 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된다면 옆에서랑 똑같이 정근선의 위치 파악부터 해요. 진수가 0 될 때 생각하면서 그거는 똑같아요. 자, 양쪽 방식에서. 근데 그 다음에는 자, 그래프가 지나는 두 점을 찍자고 돼 있어요. 최소 그래프가 지날 두 점만 알면 로그 함수 관련해서 그래프를 그려버릴 수 있다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우리 그래프가 지날 두 점을 이미 알아냈으니까 그 점 봅시다. 4분의 5,0이라는 점, 그 다음에 2,2라는 점, 축과 만나는 점과 진수가 1 될 때 생각하면서 이미 다 생각해 놨으니까 그렇게 점을 찍어요. 자, 과정 1번 후에 과정 2번 그래프가 지난 두 점 표시까지 해놨으면 그때는 그래프의 모양도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로그 함수 관련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계속 위로 올라가거나 계속 아래로 내려오거나 두 가지 모양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점도 다 지나려면 x값 증가할 때 y값 증가하는 식으로 그래프 올려 그릴 수밖에 없다는 거고 밑이 뭐 지금 1보다 큰지 0과 1 사이인지 그런 거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슨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같은지도 따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정근선의 위치 찍고 그래프가 지날 두 점 아래에 찍고 그리고 나서 두 점 이어가면 자, 요 점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자연스럽게 곡선 그려주면 된다는 겁니다. 위로는 계속 올라갈 거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는 이 점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도록 그리면 되겠죠. 그리고 뭐 참고삼아 얘기하는데 자, 요 점하고 요 점 지나도록 이 위로 올라가는 곡선 그릴 때요. 당연히 위로 볼록하게 곡선이 그려질 수밖에 없겠죠. 아래로 볼록하게 두 점을 이으면서 곡선을 요렇게 그리면은 자, 뭔가 이 점선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곡선을 그리기에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선 이 두 점 지나면서 위로 볼록하게 곡선을 그려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방법 1번보다는 좀 더 옵셔널하긴 하지만 방법 2번의 방식으로도 이 로그 함수 관련해서 그래프의 개형 파악해 봤는데 자, 우리 뭐 이 함수에 대해 정의역에 대한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 함수식 보면서 진수 조건에 따라 정의역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자, 근데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요. 그래프를 보면서도 이 함수의 정의역을 얘기할 수 있거든요. 함수의 그래프가 지금 x값이 1보다 클 때 그려진다는 거는요. x값이 1보다 클 때 이 함수의 값이 정의된다는 소리라서 이 함수의 정의역은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진 영역과 함께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함수에 대해 정의역 얘기해봐라라고 하면 수식 보며 진수 조건과 함께 얘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고 아니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냥 그려본 뒤에 대략적으로 그래프의 개형을 잡아본 뒤에 그래프가 그려진 영역을 보면서 정의역 대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겁니다. 끝까지 얘기해보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로그 함수의 그래프의 평행이동에 관해서 얘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 밑이 1이 아닌 양수라 가정하고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 함수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수식의 형태가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모양이 다 똑같다. 좌표평면상에서 이 함수들의 그래프가 자리 잡은 위치만 다를 뿐 그래서 평행이동을 통해서 이 함수들의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겹쳐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차근차근 얘기를 해나갑시다. 일단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에 대해서 예시가 띄워져 있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는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머릿속에 이제 쉽게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함수를 보면서 두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 형태가 이런 수식을 앞에서 자세히 보고 왔기 때문에 보자마자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평행이동시키면 자, 이 함수의 그래프와 겹쳐지겠네 그래프끼리 라는 거 생각해 줄 수 있죠. 자, 수식의 형태가 이런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 보고 바로 내려갑니다. 이제 이 부분을 화면 속에서 잘 봐야 되는데요. 자,
수식의 형태를 보세요. 위에랑 비교해보면 여긴 그냥 진수가 x라면, 자, 여긴 진수를 보면 x 앞에 다른 양수가 곱해져 있습니다. 보면 x에 8이라는 양수 곱해져 있고, 여기도 진수를 보면 x에 4분의 1이라는 양수 곱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수식의 형태가 이런 거예요. 자, 진수를 보니 x에 양수가 곱해져 있어요. 그럴 때는 식을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밑 a가 1이 아닌 양수로 가정하고 k도 양수로 가정했을 때, 그러면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이 함수의 값이 정의되니까, 자, 이 함수의 정의역은 양수 전체의 집합이고 그 정의역에 속하지 않는 수, 자, 음수나 0이 x값이 되는 상황은 우리 생각하지 않을 거라서 이 양수 k, 양수 x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고, 그러면 자, 두 양수에 대해서 로그 a의 k, 로그 a의 x와 같이 이 함수식을 변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최종 변형된 함수식을 보면 이 로그 a의 x 뒤에는 그냥 상수항이 위치한 거거든요. 밑이 1이 아닌 양수라 가정하고 k가 양수라 가정했을 때 이 부분의 값은 실수로서 정의되니까, 자, 그냥 상수항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식 뒤에는. 그래서 여기와 식을 비교해 봅시다. 이 식에다가 여긴 지금 상수항 따라붙은 것 뿐이에요. 식 변형해보니까.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평행이동시키면 이 함수의 그래프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아니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적절히 평행이동시켰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와 완전히 그래프끼리 서로 포개질 수 있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앞으로는 이런 함수식을 보게 되면요, 2를 밑으로 하는 로그 함수, 얘 그래프와 이 함수들의 그래프는, 자, 일단 모양이 같기 때문에 평행이동을 통해 그래프끼리 서로 완전히 포개질 수 있겠구나,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구체적으로 식 변형해 볼까요? 여기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이 함수식은 이렇게 변형 가능합니다. 자, 이 함수식도 이렇게 변형 가능합니다.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8, 로그 2의 8이 3이니까 이렇게 식 변형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로그 2의 x 더하기 로그 2의 4분의 1과 같이 식 변형할 수 있는데, 로그 2의 4분의 1은 값이 마이너스 2니까 또 이렇게 한 번 더 식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아니면 다른 로그의 성질을 적용해서 로그 2의 x 마이너스 로그 2의 4와 같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식을 봐줄 수도 있는 거고요. 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함수식 다 변형해 보니까, 자, 이 함수들의 그래프는 로그 2의 x의 그래프를, 자, y축 방향으로 로그 2의 3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을 때 각자 함수의 그래프를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식의 형태가 이렇지 않아도, 자, 이런 식을 보더라도 우리는 여기 있는 함수들, 예시로 띄어진 함수들 그래프가 전부 로그 2x의 그래프와 모양이 똑같구나 라는 걸 파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함수, 그리고 이 함수, 그리고 이 함수, 자, 그래프끼리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화면 속에서 주요하게 정리해야 될 내용 얘기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참고 삼아 볼 부분 하나 더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수식을 보세요. 자, x 앞에 곱해져 있던 양수를 앞으로 쭉 빼내와서 이 식 전체에다 곱해 놓은 겁니다. x 앞에 곱해진 4분의 1 앞으로 쭉 땡겨온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이 함수의 그래프와 모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그래프와 평행이동에 의하여 겹쳐질 수 없는 그래프다 해가지고 여기 x 표시 떠 있는 거거든요. 자, 왜 이 함수의 그래프는 로그 2x의 그래프와 평행이동을 통해 그래프끼리 겹쳐질 수 없을까요? 쉽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3은 3분의 1, 분의 1로 봤을 때, 자, 분모 3분의 1을 이쪽으로 우리 가져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 변형 가능해요, 지금. 이 함수식을. 그러면, 형태가 좀 낯선 수가, 자, 밑에 지금 위치해 있지만은, 밑이 어쨌든 1이 아닌 양수고, 그 와중에 밑이 2는 아닙니다, 값이. 자, 우리 로그 2의 x와 로그 3의 x 두 함수의 그래프 대표적으로 예시로서 본 적이 있지만, 밑이 다른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자,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와 밑이 다르기에 그래프의 모양이 다르고, 자, 모양이 다른 그래프는 애초에 평행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프끼리. 자, 그래서 두 함수의 그래프 평행이동에 의해서 겹쳐질 수 없겠다라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 식 앞에 지금 이런 양수가 곱해져 있는데, 이 4를 갖다, 분모 4를 이쪽으로 위치시키면은 식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2의 4제곱 16이니까 최종적으로 식 한 번 더 가다듬어 주면, 자, 밑이 2와 다르기 때문에 이 로그 함수의 그래프는 로그 2x의 그래프와 모양이 다를 거고,
자, 로그 2x의 그래프와 이 함수의 그래프는 평행이동을 통해서 겹쳐질 수 없는 그래프예요. 자, 밑이 다른 로그 함수의 그래프 모양 다를 거다. 여기까지 참고 삼아 들어봐두면 되겠어요.